본 내용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6년 조선주 투자, 아직도 미국이랑 뭐 한다더라 하는 그 뉴스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해서요,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지금 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년 동안 이 시장 사이클을 온몸으로 겪어보니까 확실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모두가 한 방향만 보고 있을 때 진짜 돈이 되는 기회는 늘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장의 눈이 온통 대형주에 쏠려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정학적 변수가 어떻게 중용 조선주의 퀀텀 점프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그 민낯을 제 20년 경험을 녹여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대부분의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찾기 힘든 이야기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먼저 시장이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지부터 짚어보고 진짜 게임을 바꾸고 있는 변수가 뭔지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이 판에서 진짜 이기는 놈은 누군지 숫자로 직접 확인하고 이걸로 2026년을 어떻게 공략할지 구체적인 전략까지 짜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점검과 최종 판단으로 마무리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시장의 착시 현상부터 한번 보죠. 지금 시장이 조선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우리가 뭘 잘못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딱 여기, 대형조선 3사에만 집중돼 있어요.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왜냐? 바로 미국과의 협력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미국이 죽어가는 자국 조선업도 살리고 중국도 견제할 겸 한국이랑 손잡을 거다. 이게 현실이 되면 우리 조선업의 고질적인 문제, 맨날 경기 탄다고 하는 그 한계를 벗어던질 수 있다는 그야말로 꿈 같은 시나리오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꿈이 현실이 되려면 시간이 생각보다 꽤 걸립니다. 제가 돌려본 모델로는요, 진짜 돈이 되는 계약, 실질적인 발주가 나오는 건 빨라야 2027년 이후예요. 이게 바로 시장의 부푼 기대와 차가운 현실 사이의 첫 번째 균열인 거죠. 여기 보시면 명확해져요. 백악관, 그러니까 행정부는 의지가 아주 강해요. 해양행동계획 이런 거 발표하면서 외국 조선서도 쓸 수 있다고 길을 열어주는 척은 했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의회입니다, 의회. 거긴 안보, 우리 산업 보호, 이게 먼저거든요. 미국 배는 미국 땅에서만 만들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법, 존스법이라고 있어요. 이거 바꾸는 게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법 하나 바꾸려면 보통 1년, 2년은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발주가 나오려면 빨라야 2027년이라는 계산이 딱 나오는 거죠. 자, 그럼 그 2, 3년의 공백기 동안 우린 그냥 손 놓고 기다려야 할까요? 절대 아니죠.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시장이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진짜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이냐면요, 전 세계 원유의 20%, 바다로 움직이는 원유의 거의 40%, LNG의 20%가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그야말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숨통을 쥐고 있는 곳이죠. 이 좁은 곳이 막힌다는 건 상상 이상의 파급력을 가집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해협이 막히면서 페르시아만에 그냥 갇혀버린 배가 무려 1129척이에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전 세계 원유 실어 나르는 탱커 100대 중에 6대가 그냥 바다 위 주차장에 멈춰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순식간에 공급망에 엄청난 구멍이 생긴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 차트입니다. 보이시죠? 운임이 거의 수직으로 솟구치고 있잖아요. 수에즈막스 탱커 운임은 하루 만에 183%가 뛰었고 초대형 유조선 운임도 95% 폭등했어요. 이건 숫자가 아니라 비명이에요. 해운사들이 패닉에 빠져서 배를 보하려고 아우성치고 있다는 뜻이고, 동시에 배를 가진 해운사들은 지금 돈을 말 그대로 쓸어 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2021년에 컨테이너 운임 폭등 사이클을 직접 거래했었는데 그때란 패턴이 섬뜩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때도 해운사들 창고에 현금이 산처럼 쌓였거든요. 그 돈 결국 어디로 갔겠어요? 전부 세배 주문하는 데 썼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주머니에 현금이 두둑해진 해운사들은 결국 배를 주문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거의 공식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명확해지죠. 이렇게 쌓인 현금으로 주문할 배, 그 배를 만드는 회사 중에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인가?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시장의 시선이 닿지 않는 수면 아래의 진짜 승자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 대형사들, 미국 협력이라는 아직은 불확실하고 최소 2027년 이후에 나올 먼 미래의 이야기죠. 반면에 오른쪽 중형사들은요,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수혜를 즉각적으로 실적에 반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확실하고 빠른지 한눈에 보이시죠? 그 숨겨진 승자는 바로 이 두 회사입니다. 탱커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오롯이 받는 순수 수혜주 대한조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준 와일드카드 HJ중공업. 시장은 아직 이 두 진주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차가운 숫자로 이 기회가 얼마나 큰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숫자가 증명해 줄 겁니다. 대한조선부터 보죠. 지금 탱커 시장은 심상치가 않아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낡은 중고 배 가격이 3배 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시장이 앞으로 3배값 미친 듯이 오를 거니까 차라리 지금 비싸도 중고라도 사자 하고 소리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신호죠. 여기에 호르무즈 사태로 해운사들 돈 버는 속도가 빨라졌으니 2026년부터는 신규 탱커 발주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낡은 탱커의 거의 40%를 교체해야 하는 구조적인 사이클까지 맞물려 있어요. 대한조선에게는 그야말로 완벽한 판이 깔리고 있는 거죠. HJ중공업은 또 다른 그림이에요. 훨씬 재밌죠. 중동의 긴장이 높아지니까 UAE 같은 나라들이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하거든요. 이때 HJ중공업이 만드는 고속상륙정이 주목받는 겁니다. 이건 글로벌 시장에서 뚜렷한 경쟁자가 없는 독보적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대형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방산 수출보다 오히려 수주 가능성이 더 빠르고 높을 수 있습니다. 이미 UAE랑은 LOI, 그러니까 본계약 전에 우리 이거 살게 하고 도장 찍는 거나 마찬가지인 의향서 수준까지 얘기가 됐다고 하니까요. 수익성도 아주 높아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겁니다. 자,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2027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두 회사 모두 PER이 10배 수준이에요. 특히 대한조선은 영업이익률이 30%에 육박하는데도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다? 솔직히 이건 시장이 이들의 성장성을 놓친 게 아니라 아예 눈을 감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이건 명백한 저평가, 아니 헐값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이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저는 이걸 2026년의 브릿지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략은 간단해요. 첫째, 대형주의 미국 모멘텀, 유효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마라톤이라는 걸 인정해야 해요. 둘째, 그래서 장기 포트폴리오에는 대형주를 담아도 돼 2020년에 진짜 초과 수익, 알파는 중형주에서 찾는 다리를 놓는 겁니다. 셋째, 지금 당장 모멘텀이 폭발하고 있으니 대한조선과 HJ중공업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려야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프로는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탱커 운임지수를 매일같이 보면서 이 추세가 꺾이면 미련 없이 비중을 조절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최종 판단은 선택적 공격입니다. 지금은 미국 뉴스만 기다리면서 관망할 때가 절대 아니에요. 눈앞에 확실한 기회를 놓치는 기회비용이 너무나도 큽니다. 포트폴리오가 대형주에만 쏠려 있다면 단기 모멘텀이 훨씬 확실한 중형주 쪽으로 비중을 옮기는 스마트한 리밸런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핵심은 대응이에요. 만약 호르무즈 사태가 생각보다 빨리 해결된다면 그땐 미련 없이 비중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20년간 이 냉혹한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얻은 단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미래를 맞추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살아남는 대응의 무대라는 것.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응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